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이랑입니다. 코로나19의 국내 누적 확진자가 7,000명을 넘었습니다. 대구 지역은 신천지 신도의 90% 이상이 진단 검사를 받으면서 서서히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보건당국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경북에서 고령자, 장애인 시설 등에서 소규모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먼저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의 국내 누적 확진자는 7,041명입니다. 이 가운데 대구의 확진자가 5천여 명, 경북이 1,000여 명으로 두 지역을 합치면 6,000명을 넘습니다.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한 대구 지역은 신천지 신도의 90% 이상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보건당국은 대구의 확진 환자가 서서히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북 지역의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고령의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경북 정산 제1실버타운에선 입소자와 직원 등 1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입소자와 요양보호사 등 5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경북 지역 7곳의 집단 거주시설에서 120여 명이 감염됐습니다. 입소자의 경우 7, 80대 이상 고령자가 많아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책을 강화했습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확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사람과 시설을 한꺼번에 묶어 격리하는 겁니다. 경북 지역의 중증 장애인과 아동보호시설 등 580여 곳은 내일부터 예방 차원에서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갑니다. 전국의 요양병원에 대해선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추가 실태 조사에 들어갑니다. 보건당국은 취약계층 시설의 집단 감염 확산이 가장 우려된다며 이를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대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4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처음으로 아파트가 통째로 집단 격리 조치됐습니다. 확진자들을 포함해 입주민 70%는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정혜미 기자입니다. 20, 30대 미혼 여성들이 거주하는 대구의 한 시립 아파트. 정문이 굳게 닫혔고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입주자 중 4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아파트로는 처음으로 집단 격리가 된 겁니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입주민 142명 가운데 94명, 약 70%가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확진자 46명도 모두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심층 조사한 결과 입주자 중 94명이 신천지 교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아파트 내 확진자들은 대부분 병원에 입원됐거나 생활치료센터로 입소 조치됐고 나머지 음성 판정을 받은 입주민들은 오늘 15일까지 자가격리 조치 예정입니다. 다만 신천지 신도가 아니면서 음성 판정을 받은 주민은 격리를 해제해줄 방침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19일 첫 확진자가 나온 후 절반 이상의 확진자들이 지난달 26일 이후에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0일 대구 지역 내 신천지 신도들에게 자가격리 지침이 내려졌고 평균 잠복기를 5일로 봤을 때 26일 이후에 확진된 주민들은 자가격리 기간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은 이 아파트 안에서 신도들끼리 서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파트 밖을 벗어난 것으로는 의심하기는 어렵지만 아파트 내부에서 신천지 교인들 사이에 어떤 접촉이 있었지 않았나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또한 지난달 16일 마지막으로 열린 대구 신천지 교회 예배에서 이들이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임입니다. 충남 지역에서 줌바 댄스 강사와 수강생을 중심으로 확산한 코로나19는 세종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수강생인 복지부 공무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황정환 기자입니다. 세종의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자는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20대 여성 공무원입니다. 지난달 19일부터 두 차례 세종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줌바 댄스 수업을 들었는데 일주일쯤 뒤부터 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앞서 수업을 진행했던 40대 줌바 강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종시는 줌바 수강생인 복지부 직원이 이 강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이미
줌바 강사와 수강생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의 확진자 97명 가운데 90% 이상이 천안 아산 지역 강사와 수강생 그리고 그 가족과 지인들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5일 천안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확산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워크숍에는 대구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29명이 참석했는데 열흘 뒤부터 천안과 아산에서 줌바 강사와 수강생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석자 가운데 천안 3명, 아산 2명, 세종 1명 등 이미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대구 강사 등 11명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29명의 참석자 전원이 같이 상당 시간 밀접 접촉했다라는 사실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강사와 수강생에 대해서도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 춤 교습과 관련된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46명의 확진자들이 나온 대구의 한 임대 아파트에는 100명 가까운 신천지 신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신도들이 이처럼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이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되면서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들에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보도에 방준원 기자입니다. 대구 한마음 아파트 주변 주민들은 신천지 신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 명씩 함께 다니며 전도 활동을 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시가 운영하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 100명에 가까운 신도들이 모여 살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 지역 신천지 관계자는 임대료가 싼 점 등을 서로 홍보해 또 다른 신도들을 모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세라든지 월세가 싸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제 그 소문이 나게 되었고 자기가 방 뺀다고 얘기하고 가는 사람 있냐고 공지가 또 내려오기도 하거든요.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10곳을 찾았다고 밝힌 대구시는 이와 관련된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을 확인해야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한 발 더 나아가 모든 신천지 신도들이 당장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들은 오늘 중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시라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가운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신도들에게 방역에 협조하라며 검사받지 않으면 예배가 정상화돼도 출석하지 못할 것이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제 확진자가 나온 보건복지부의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총괄하는 부처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확진자가 나온 직후로 해당 직원이 근무했던 사무실은 폐쇄가 됐고요. 긴급 방역 작업이 진행됐는데 지금은 모두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청사 내부 출입도 지금은 가능해져서 취재팀도 이렇게 기자 브리핑실 안에 들어와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방역당국은 해당 공무원의 동선상에 있는 인접 부처 건물과 구내 식당 등까지 임시 폐쇄하고 소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코로나19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업무 차질일 텐데요. 일단 보건복지부는 해당 공무원이 코로나19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속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 관련 핵심 부서원들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거나 다른 공간에서 업무를 하도록 조치해 업무 공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확진자가 증상이 나타난 이후로도 일주일가량 정상적인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우려가 적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세종청사는 각 부처 건물이 통로로 연결된 개방형 구조이고 또 구내식당이나 편의시설 등을 함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부처들도 방역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네, 방역 관리하려면 마스크가 필수적일 텐데 내일부터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시행되죠. 네, 이번 주까지는 약국에 가서 줄을 서면 2장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요. 내일부터는 생년이 맞지 않으면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시행이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월요일인 내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고요. 화요일인 2와 7, 수요일에는 3과 8, 목요일에는 4와 9, 금요일에는 5와 0으로 끝나는 사람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주말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을 좀 줄여보겠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조금 뒤인 10시 30분쯤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마스크 구매 오부제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어서 11시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마스크 대리 수령 대상 확대와 대리 수령 방법, 또 마스크 생산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문화복지부 김용준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방금 어제 하루 집계된 확진자 현황이 나왔죠? 네, 그 보통 한 20분쯤에 집계가 되는데 오늘 10분 정도 빨리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어제보다 0시 기준으로 367명 늘은 7,134분이 확진자 현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67명 는 7,134명의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추가 확진된 사례입니다. 네, 혹시 사망자가 있습니까? 사망은 6분이 좀 포함돼서요. 네. 50분 모두 50명의 사망자가 0시 기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격리 해제도 12분이 추가돼서 130명의 격리 해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방금 온 거기 때문에 확진자는 367분 늘어서 7,134분이고요. 사망자는 6분 는 50명, 그리고 격리 해제는 12분 는 130명입니다. 격리 중인분들도 6,954명으로 한 7,000명 선 되고요. 네. 검사 중인분들이 소폭 줄었습니다. 244분이 줄어서 19,000여 명이 지금 검사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뭐 여전히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네. 확진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밤사이 추가 확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건 지역 소식이라 공식 집계를 한 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경북 지역의 요양원 이런 집단 거주 시설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 확진자들이 다수 나왔었는데 네.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공식 집계는 이제 오후 한 2시쯤에 이제 네. 환자 상황에 대한 것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집계는 아니지만 지역에서는 봉화 푸른 요양원에서 70대 확진자가 첫 사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저질환으로 심장 질환과 통풍 그리고 치매를 좀 앓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지역에서 이렇게 또 한번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사망 네네. 소식이 들어와서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내일부터는 중증 장애인, 그래서 아동보호시설 이런 곳들이 집단 격리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 이제는 소규모라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네. 집단 감염 사례 계속 나오면서 그러니까 동일 자가 격리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경북에 있는 중증 장애인 시설과 아동 보호 시설 등 580여 곳에 대해서 동일 집단 격리를 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상황이 있어서는 아니고 예방 네네. 차원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결정한 겁니다. 네, 정부도 역시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이제 집단 감염을 막는 방법에 네.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들이 발표됐나요? 우선은 그 무엇보다 그 접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외부 시설로부터 이제 나가고 들어오는 네. 인력에 대한 것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어떤 한 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면 근데 그 수가 좀 심상치 않다. 네네. 10명, 20명 정도 넘어간다 하면은 확진 판정이 아닌 분들도 또 혹은 음성을 판정을 받은 분들까지도 어떤 그 격리 네.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별도로 분류를 또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집단 감염 사례에서 확진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중증으로 가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증 시설로 옮길 분들은 빨리 옮기고 또 그 외에 경증, 생활치료센터 지금 입소율이 좀 많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분리 그리고 이제 일반 시민들에 대한 조치도 가급적 이렇게 빨리 분류 작업이 돼서 확진 났다 안 났다 이제는 그 단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망률까지 이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방역 당국이 가장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강력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산별적으로 나오고 있는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천안 같은 경우 이런 곳도 대책이 조금 강화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책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아마 오늘 그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오후 브리핑도 그렇고 이제 이어지는 10시 반부터 예정된 정세균 총리의 그 긴급 대국민 담화가 있는데 그때도 이제 마스크 얘기와 함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역 당국이 어떻게 좀 더 보완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브리핑이 아마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무총리가 잠시 뒤에 대국민 담화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내용이 추가될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내일부터 당장 마스크 오부제가 약국에서 진행이 실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행착오들을 어떻게 좀 줄여나갈 것인가, 그리고 국민적인 협조 방안 뭐 이런 것들인데 구체적으로는 아마 이제 오부제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할 것 같아요. 이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취약계층, 뭐 고령자, 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좀 돌아갈 수 있게끔 국민분들께서 혼란이 없도록 좀 네네. 미리 좀 해달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지금 또 이제 의료진들, 약사분들에 대한 이 업무 부담도 되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협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대통령도 한번 강조한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대리 수령이 장애인에 한해서만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대리 수령이 가능한데 그걸 좀 범위를 좀 넓혀봐라. 왜냐하면 어린이 그리고 노약자 이런 분들도 반드시 아이들을 대동하거나 노인분들을 대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주문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방편에 대한 지침 변경에 대한 그 어떤 공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전 어제 하루 집계된 확진자 현황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제 하루 367명 확진자가 늘었고요. 그래서 국내 누적 확진자는 7,134명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쉬는 약국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를 어디 가면 구매할 수 있는지 이런 네. 문의들도 많은데요. 어디 가면 살 수 있는 건가요? 오늘까지는 이제 줄 서기가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네. 어제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많은 수의 약국이 문을 연다고 해요. 휴일 네네. 지킴이 약국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가면 우리 동네에서 당번 약국이 있어요. 쉬지 않고 하는 약국. 그 약국이 어딘지가 이제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고요. 네. 약국에 가실 때는 미리 이제 좀 내가 마스크 수량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일부 어떤 민간에서 뭐 마스크 수량이 얼마나 남았나 예. 정부에서도 지금 개발 중인데 그런 앱도 일부 있다고 해요.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확인해 보셔서 지금 현황과 보유량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아직까지 오늘까지는 좀 줄 서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오전에부터 막 줄 서고 이러신 분들 물론 오후에 나갔더니 이제 뭐 마스크 다 팔렸는데 어떻게 사냐 오전부터 줄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신 분들 계세요. 어쨌거나 이제 휴일 지킴이 약국이라는 사이트를 확인을 먼저 하시고 네네. 현장에 방문하시면 조금이라도 좀 혼란을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정부에서 마스크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발표가 있고 네. 또 인터넷으로는 휴일 지킴이 약국을 통해서 마스크를 어디서 살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하면 좀 상황이 나아질 걸로 네네. 그렇게 보고 예. 계시는 거죠. 예. 정부가 또 어제 발표된 내용 중에 보면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는데 네.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이 치료제라는 것이 이제 과거에 뭐 신종 코로나 이제 이 사태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제 뭐 우리 신종 플루나 이런 그 전례들을 봤을 때 메르스도 네. 그렇고요. 당장의 치료제가 뭐 나온다 이러기는 좀 그렇겠죠.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임상 실험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뭐 가령 뭐 우리 영장류 같은 영장류 원숭이나 아니면 이제 실험용 쥐에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바이러스를 어떻게 지금 치료제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종류를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하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에 있는 보건당국에서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해서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경증 환자분들이나 무증상인 분도 계시지만 중증 단계 이상으로 넘어가면 현재까지는 뭐 항바이러스제, 뭐 예를 들면 뭐 에이즈 치료제 같은 일부 치료제를 좀 도입하고 있긴 한데 그것에 지금 기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치료제 개발에 좀 속도를 박차를 좀 가하라 이런 주문을 좀 정부에서도 한 것 같습니다. 네, 한간에는 이 항말라리아 약제를 미리 먹으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우리가 어떤 항말라리아든 항바이러스든 어떤 뭐 항암 치료제든 그 에이즈 치료제든 어떤 부분에 있는 성분들 하나하나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어떤 변이가 뭐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네. 다만 이제 지금 어떤 분들은 이제 스텔스라는 기능도 하는데 이게 보이지 않았다가 음성인 줄 알았는데 또 양성률이 높아지는 상황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치료제들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앙임상위와 임상 단계에서 다 취합을 해서 임상 실험을 한 이후에 그것도 바로 이제 사람에게 적용되기는 되게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면밀한 또 검증과 세계보건기구 어떤 검증을 거쳐서 그 이후에 치료제가 개발될 거예요. 다만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뭐 항체가 뭔지 파악이 됐다라든지 이런 무슨 바이러스제 치료제가 일부 효능이 있다라는 것들은 보건당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치료제 개발에 좀 과거보다는 좀 속도를 내자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이 조금 전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집계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 367명이 늘어서 누적 확진자는 7,000명이 넘습니다. 사망자는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보미 기자, 발표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7,134명입니다. 어제 0시부터 오늘 0시까지 어제 하루 동안 확진자 367명이 늘었습니다. 어제 하루 늘어난 확진자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대구가 29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경북은 32명, 서울과 경기가 각각 12명, 충남 6명, 충북에서 5명 늘었습니다. 또 부산과 울산, 경남, 대전, 세종, 강원에서 각각 1명씩 늘었습니다. 보건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누적 사망자는 이제 10명입니다. 어제 하루 6명이 늘었습니다. 이 사망자와 관련해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70대 여성이 숨졌다고 조금 전 경상북도가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폐렴으로 사망했는데 신장질환 등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 50여 명이 발생한 푸른요양원 관련 환자 중에 첫 사망자입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사망 원인과 코로나19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되는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어제 하루 12명이 격리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격리 해제된 사람은 이제 모두 130명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다시 김용준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방금 현황이 나왔는데요. 혹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제 물론 오후 상황도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이제 오후 한 4시쯤에 한 번 더 집계를 하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확진자 일별 추세가 조금 줄어든 폭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일주일 정도 한 500명대, 뭐 많이 할 때는 900명을 넘을 때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 통계를 잡는 0시 기준을 바뀌고 나서 현재까지는 367명이 오늘 집계로는 가장 좀 최근 들어서는 많이 낮은 추세라서 일별 확진자 추세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도 들지만은 또 방역 당국에서는 대구 시민 진단 검사 양성률이 이렇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도 하고 또 앞서 이제 보도도 보신 것처럼 집단 감염 사례가 지역에서 이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대구 신천지 이제 교인들에 대한 검사 결과도 거의 90% 이상 오늘 또 한 번 나올 것 같고요. 이 마무리 단계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역에 있는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 그러니까 우발적인 상황들을 얼마만큼 줄여 나가느냐가 이번 그 코로나19의 확진세를 좀 잡는 어떤 그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 앞서 얘기했던 푸른 요양원 이 밖에 다른 시설들에서도 확진자들이 좀 늘고 있는 추세인지요? 네, 우선은 제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리면 분당 재생병원에서도 이제 대규모 이제 소규모의 확진자가 좀 나왔잖아요. 의료진 환자 포함해서 이제 밤사이에 또 환자 한 분과 간호조무사 한 분, 2명 해서 이제 확진자가 총 11명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충북 괴산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가족 단위의 감염 사례가 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한 마을에서 10명이 확진되는 사례도 지금 확인이 됐고요. 근데 대부분이 또 60대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는 위중하신 분들이 한 36분, 그리고 중증인 분들이 59분 정도 됐는데 이분들 중에서 항상 그 위중에 계신 분들이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지금 막기 위해서 총력을 좀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경증 환자 중에서도 생활치료센터에 좀 입소를 해야 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 좀 한 절반 정도가 입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추가 감염 사례나 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남부 푸젠성에서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운영 중이던 한 호텔이 붕괴됐습니다. 붕괴 당시 70명의 의학적 관찰자가 안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중국 당국은 현재 40여 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안양봉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무너진 건물 덤미에서 구급대원들이 생존자를 업고 나옵니다. 줄지어선 구급 차량에 생존자들이 옮겨지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건물이 무너진 건 우리 시간 어젯밤 8시 반쯤. 목격자들은 건물 창문이 갑자기 깨지기 시작하더니 3분쯤 뒤 건물 전체가 폭삭 주저앉았다고 말했습니다. 건물 4층부터 7층 사이는 객실 80개의 호텔로
중국 매체는 이 호텔이 2018년 6월부터 영업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치안저우 씨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이 호텔을 의학적 관찰자를 격리하는 지정시설로 운영해 왔습니다. 건물 붕괴 당시 호텔에는 푸젠성 밖에서 들어온 코로나19 의학적 관찰자 70명이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 중에서 오늘 새벽까지 구조된 사람이 4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치안저우 시에는 우리 교민 4명이 격리돼 있지만 이곳이 아닌 다른 호텔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날이 밝자 구조 인력을 더 투입해 생존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미국 뉴욕주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 경제매체인 CNBC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지사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뉴욕주의 확진자가 76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에서는 뉴욕주의 두 번째 확진자인 50대 남성 변호사가 주요 전파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6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사망자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누적 확진자 수가 5,88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대비 무려 1,247명이 증가했습니다. 사망자도 전날 대비 36명 증가한 233명으로 잠정 파악됐습니다.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치명률은 3.96%로 전날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망자 수가 크게 줄었다기보다는 새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온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서유럽 각국에서도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보건부는 현지 시간으로 7일 현재 코로나19에 걸린 후 숨진 환자가 5명 늘어 모두 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4시간 만에 336명이 급증해 949명을 기록했습니다. 제롬 살로몽 프랑스 보건부 장관은 숨진 코로나19 확진자 16명 모두 쥐병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페인도 하루 만에 확진자가 50명 넘게 늘어서 430명을 기록했고 확진자 가운데 8명이 사망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환자가 속출하는 북부 라리오하의 하루 마을을 봉쇄하고 군인을 배치했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라리오하 인근 바스크 지역 비토리아가 스테이스에서 열린 한 장례식을 통해 60명이 감염되는 슈퍼 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교황청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 참석하에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주일 3종 기도를 인터넷 생중계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교황청 관계자는 교황의 주일 3종 기도가 인터넷으로 중계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가 이탈리아는 물론 전 유럽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시점에서 많은 신자가 모이는 행사를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다시 김용준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잠시 뒤에 정세균 총리가 국민 담화를 발표하죠. 네.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까? 지난번 한번 했었죠. 두 번째 오늘 담화일 텐데요. 네. 무엇보다 이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얘기와 함께 마스크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내일부터 이제 마스크 오부제가 이른바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약국에서 요일별로 살 수 있는 양도 제한돼 있고 사람도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혼선을 좀 줄이고자 당부의 말씀을 우리 국민과 또 약국의 의료진들에게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거의 지금 대리로 수령할 수 있는 층이 장애인만 대리로 이제 구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이제 주문을 한 게 있어요. 좀 이런 범위를 좀 넓혀봐라 했기 때문에 뭐 고령자라든지 아니면 노약자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리로 가서 뭐 부모나 이제 법정 대리인이 신분증이나 이제 신분을 증명을 하고 살 수 있도록 좀 지침을 변경해달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스크 혼란에 대한 당부를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기재부 1차관도 이 수급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오늘 합동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그렇습니다.
얘기했던 내용과 연관이 있겠죠. 네, 일단 총리가 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것을 이어서 이제 11시부터 예정돼 있기 때문에 기재부 네. 1차관과 이제 식약처장도 이제 동반 배석을 한다고 해요.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 방법을 세부적으로 좀 설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대리 수령 대상을 확대를 어떻게 할 여기까지 것인지 듣겠습니다. 듣고 좀 정세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가 현장에 나왔습니다. 확진자 규모가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대본 체제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현재 피해가 심각한 대구, 청도, 경산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중대본 본부장을 맡아 대구에 온 지도 오늘로 13일째입니다.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증상에 따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코로나19 치료 체계를 재구축하고 전국 지자체와 기업 등의 협조 아래 지금까지 2,500여 병상과 경증 환자 3,5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급한 불은 꺼나가고 있지만 상황은 여전히 엄중합니다. 국민의 불안감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의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2매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대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긴급한 의료 현장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에 우선 공급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3일간의 시범 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마스크 오브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가능한 한 공평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주 1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고 주말에는 해당 요일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분들을 위해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스크 오브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합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콩 한 쪽도 나눈다는 심정으로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갑시다.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정된 마스크 사용 지침은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그리고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감염 위험성이 낮은 곳에서는 면 마스크 사용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먼저 면 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 위한 필터 등 원자재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생산 설비의 가동률을 극대화하는 한편 밀실 생산이나 부종 유통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완전 종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일상과 생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배의 항로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과 파도가 아니라 돛의 방향입니다. 코로나19라는 역풍 앞에서도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대구로 달려와 주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군 경과, 소방대 눈물 어린 헌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시민들의 감동적이고 자발적인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 앞에서는 더 강한 힘을 발휘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힘을 모은다면 코로나19와의 전쟁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총리가 내일 예정된 마스크 오부제 시행을 앞두고 국민께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용준 기자와 함께 발표된 내용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얘기했듯이 일단 취지를 밝혔습니다. 네,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이었죠? 우선은 무엇보다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19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네. 썼어요. 그만큼 상황이 지금 엄중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선 뭐 마스크 언급 전에 이제 지금 생활치료센터 네. 2,500여 병상과 경증 환자 3,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을 마련했다라는 강조를 먼저 하면서 마스크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마스크 문제가 아직 해소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크 오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 그에 따른 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끝자리 주 1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는 그 설명과 함께 주말에 이렇게 연도별로 요일에 평일에 사지 못한 분들은 주말에 이제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할 수 있다는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령하고 있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 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살 수 있도록 좀 배려와 양보를 해달라는 좀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발표가 좀 있었잖아요. 언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지에 네. 대해서. 오늘 그 내용도 발표가 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그리고 개별 공간,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뭐 이럴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감염 위험성이 낮은 곳은 이런 KF 인증이 있는 것 말고 면 마스크 사용도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공직사회, 총리 본인을 비롯한 공직사회가 먼저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데 그 본을 좀 보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마스크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생산량을 좀 많이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앞서 좀 얘기했던 마스크 그 대리 수령 관련해서는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거는 언급이 없었던 거 보니까 언급이 없었네요. 아마 이어지는 기재부 그 브리핑에서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다음 주부터는 일단 일주일에 딱 한 번 1인 2매 한해서 판매가 가능한 거고요. 네. 구매가 가능한 거고요. 네. 하지만 이번 주말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죠. 예, 누구나 살 수 있지만 쉽게 살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생 연도별로 끊겠다는 거고요. 네.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끝자리, 자식 출생 연도 끝자리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실 수 있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아직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아직까지는 대리 수령은 장애인에 한해서만 대리로 살 수 있지만 이런 범위를 좀 확대하려고 했으니 뭐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이제 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뭐 이런 취약계층도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별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엔 대구와 경북 상황 먼저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은 누적 확진자가 이미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용 기자,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어제만 4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10시 기준 대구 경북에서는 32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294명, 경북 32명인데요. 대구 경북 누적 확진자는 6,459명입니다.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병상 확보도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입원 환자 가운데 비교적 상태가 가벼운 환자들을 생활치료센터로 입소시켜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인 경증 환자의 절반이 입소를 거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자로 분류한 확진 환자 1,199명 가운데 534명이 입소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소하겠다는 환자는 575명이었고 90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치료 방법이나 입소 환경 등은 환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며 중증 환자의 치료와 추가 감염 예방을 위해 보건당국의 결정에 따라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입원 대상자로 분류된 환자의 이송도 일부 진행됐습니다. 국군 대구병원과 광주 빛고을 전남대병원 등에 77명이 이송됐습니다. 또 천안 우정공무원 연수원 등 6개 생활치료센터에 101명이 추가 입소합니다. 네,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 앞서 잠시 얘기도 했지만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가 더 중요해졌잖아요.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죠. 네, 조금 전 경북 봉화 푸른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1명 더 숨졌다고 경상북도가 밝히면서 대구 경북 지역의 누적 사망자는 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어제 기저질환이 없는 70대 환자 2명이 숨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사망자가 고령이라 위험군에 속하며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 사망은 외국 사례에서도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환자도 늘어 현재 대구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33명입니다. 문제는 어제 또 자택에서 대기 중이었던 70대 남성 확진자가 숨지기도 했는데요. 보건당국이 현재 자택 대기 중인 환자를 상대로 중증도를 분류한 결과 275명이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군으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69명이 병상 부족으로 입원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자택에서 입원 대기 중입니다.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 확보가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네, 충남과 세종 지역은 줌바 댄스 교습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보건복지부 직원 1명도 이 수업을 듣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병준 기자, 오늘도 세종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까? 네, 지난달 한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한 2주 정도 잠잠했던 세종에서 최근 사흘 연속 확진자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각각 한 명씩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서 오늘도 여성 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세종 지역 총 확진자 수는 5명으로 늘었고 지난 사흘 사이 세종에서 발생한 확진자 4명 중 1명은 줌바 댄스 강사, 나머지 3명은 수강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수강생 3명 중 1명이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직원이어서 추가 감염 우려가 컸었는데 해당 직원과 접촉한 것으로 판단된 부서 전체 직원 51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오늘 오전 세종시가 밝혔습니다. 충남에선 오늘 1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 충남에선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줌바 댄스 교습소와 연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에서 발생한 확진자 98명 가운데 92명, 즉 95%가 천안과 아산 지역 강사와 수강생 그리고 그 가족과 지인들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5일 천안에서 열린 전국 줌바 워크숍을 대규모 확산의 진원지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워크숍에는 대구 지역 강사 3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29명이 참석했는데 이 워크숍에 참가했던 세종과 충남 지역 강사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수강생을 통해 지역사회로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워크숍 열흘 뒤부터는 천안과 아산에서 20여일 뒤부터는 세종에서 줌바 강사와 수강생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사흘째 추가 감염 소식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확진자 수는 대전이 18명, 충남 98명, 세종 5명 등 모두 121명이며 이 중 3명이 완치돼 격리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네, 이번엔 수도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전현우 기자, 수도권 상황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24명 늘었습니다. 서울에서 12명, 경기에서 12명 늘었고 인천은 확진자가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서울 120명, 경기 142명, 인천 9명입니다. 서울에서는 은평구에서 해외 여행력이 있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30대 남성은 어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남성은 프랑스 파리와 스페인 여행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은평구청이 폐쇄됐습니다. 부천시에서는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과천 신천지 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20대 여성입니다. 다른 한 명은 대구에 사는 친척을 방문한 40대 남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용인에 사는 30대 대한항공 승무원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승무원은 지난달 미국 LA에 다녀왔고 비행기 안에 있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산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단원구에 사는 70대 부부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부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군포시의 페인트 도매업체 직원의 시부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포시의 페인트 도매업체 관련 확진자는 모두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수도권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 재생병원에서 확진자 1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로써 이 병원에서만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분당 재생병원 확진 환자에 접촉한 한 내과 의원의 30대 여성 간호조무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분당 재생병원 측은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에서는 함께하는 교회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종교행사 대부분이 취소된 가운데 서울 구로구에 있는 연세중앙교회가 집회 형식의 예배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자제를 권고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네, 요즘 코로나19와 우울증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진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한 달 이상이 지나면서 우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서 생긴 말인데요. 여기에 잘못된 정보가 확산돼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입힌 마음의 상처,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지 문예슬, 우한솔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오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입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만큼 날씨가 추운데요. 제 뒤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간절한 이유. 누군가는 남에게 피해를 줄까 봐서라 하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남들은 다 끼고 있으니까 나만 안 쓰면 좀 민폐 끼치는 것 같고 좀 불안하고 그러죠. 또는 나와 가족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도 말합니다. 약간 갑옷 같아요. 그냥 효과가 있든 없든 그냥 의식적으로 뭔가 나를 가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집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도. 불안함과 무기력함 속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나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누군가에게 급속히 퍼지는 것도 상상하기 힘든 공포입니다. 아버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한재욱 씨 가족들은 모두 신천지 신도라는 헛소문에 시달렸습니다. 악플은 기사마다 다 달려있고 신천지 사람들인데 왜 회사에 일을 나가게 하냐, 다 죽어라, 그런 말도 많았고. 직원들에게 공유된 공지가 잘못됐기 때문인데 바로잡으려 했을 땐 이미 수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다시 돌릴 수 있을까 이 생각도 정말 많이 했는데 일일이 다 찾아가서 방송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왜 밖을 돌아다니냐? 확진자 2명은 불륜 관계 아니냐?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의 일부 개인정보와 동선을 공개하다 보니 인터넷상에선 욕설과 억측이 가득합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전국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코로나19로 상담을 받은 건수는 2만 6천 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전문가들은 불안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 심리라고 말합니다. 감염병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우는 형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불안 심리는 나와 상대방을 가르는 배타적 사고와 분노, 그리고 혐오의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가 문제가 됐었고, 최근에는 확진자들, 그 가족들, 이 사람들이 다 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하고 또 거리를 두고 결국 감염병이란 피해를 입었는데도 자꾸 숨게 됩니다. 전염에 대한 그런 불안과 부담, 그리고 이런 것도 굉장히 크시고, 나나 우리 가족한테 생겼을 때 사람들로 받는 이 비난과
이 혐오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확진자들은 피해자라는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중요합니다. 선량한 시민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감염병에 걸린 겁니다. 이 역지사지 해보면 나도 걸릴 수 있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공감의 사실은 태도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 누구나 우리가 똑같은 처지에 있는 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감을 하기는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시민들 스스로도 잘못된 정보에 대한 노출을 줄여야 합니다. 여기에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결국 끝이 날 거거든요. 모든 감염병이 그래 왔듯이 더 힘들어하는 어떤 지역, 더 힘들어하는 어떤 집단이 있다면 그냥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라 오히려 돕자는 그런 어떤 이타적인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좀 발휘할 때가 아닌가. 불안 심리가 지속되는 등 감염병 스트레스 증상을 보인다면 국립정신건강센터 또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자가격리해야 할 경우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지켜야 할 수칙들이 있습니다. 임승찬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감염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최장 잠복기인 14일 동안 격리된 장소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는 확진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자와 같은 동선에서 확인된 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게 됩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14일간 집안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를 시킵니다. 식사는 혼자서 하고 가능한 한 혼자 쓸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공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합니다. 진료 같은 외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과는 대화를 삼가고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 이상 거리를 둡니다. 또한 개인 전용 수건이나 식기류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옷이나 침구류도 따로 세탁해야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가격리 기간 동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생기는지 스스로 관찰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이나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 폐렴 등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보건소에서 연락이 올 경우 감염 증상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생활수칙을 잘 지킨 경우 방역당국은 생활지원비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3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격리 대상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겐 유급 휴가 비용이 지원됩니다. 다만 격리 대상자는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코로나19 자신이 감염되지 않고 남한테도 확산시키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 방법, 기침 예절은 공하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는 기침할 때 날아 흩어지는 액체인 비말이나 손 등을 통한 긴밀한 접촉으로 전파됩니다. 환자가 만진 물건을 다른 사람이 접촉하면 그 사람 손에 바이러스가 묻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무심코 손이 코 주위로 가는 만큼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코 점막 등을 통해 몸에 침투합니다. 따라서 손을 자주 씻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비누로만 손을 씻어도 바이러스는 대부분 제거됩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습니다. 손바닥과 손등뿐만 아니라 손가락 사이와 엄지손가락,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씻습니다. 기침 예절도 중요합니다.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손으로 입과 코를 막으면 손이 오염돼 바이러스를 여러 곳에 퍼뜨릴 수 있습니다. 노인이나 만성 질환을 가진 사람은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독감에 걸려 면역력이 약해지면 코로나19 등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과로를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공하영입니다.
네, 잠시 뒤 11시부터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 방안 브리핑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전에 잠시 김용준 기자와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마스크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당장, 그러니까 내일부터 당장 마스크 오부제가 실시가 되는 건데 뭘 챙겨가야 하죠? 일단 신분증 들고 가야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좀 분리해서 말씀드리면 본인이 꼭 가야 하는 경우와 네. 꼭 본인이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꼭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장애인이실 경우에 현재까지는 예. 장애인이실 경우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 하면 그 가족관계 증명서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를 가지고 가시면 꼭 장애인분이 같이 대동해서 직접 가지 않으셔도 가족분이 대리 수령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렇군요. 그게 아니라 나머지는 다 본인이 아직까지는 가야 합니다. 가령 뭐 제가 직접 가는 경우 저는 이제 7로 끝나니까 저는 화요일에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만약에 있다. 네. 그러면 아이들도 같이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8, 7이니까 화요일이란 말이에요, 가는 게. 근데 이제 만약에 1, 3년생, 둘이 다. 다를 경우. 1, 3년생, 1, 4년생이 있다. 그러면 수목인데 그러면 한 번 가고 두 번 또 가고 세 번 가야 되냐? 그게 예. 아니고 아이들을 두 번 다 부모가 자기가 갈 때 데리고 가요. 네. 그리고 이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등본을 가지고 가면 한 번에 가서 6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뒷자리 번호와 상관없이요. 대신에 아이들이 꼭 같이 가야 한다는 게 지금까지의 예. 지침인데 11시에 이제 기재부에서 그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이때 이제 대리 수령 대상자라든지 세부 방법을 좀 바꿀 것 같아요. 아마 네. 뭐 예를 들면 뭐 꼭 아이들은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거나 아니면 노약자까지도 꼭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거나 네. 그럴 때 이제 반드시 뭘 챙겨가야 한다든가 뭐 이런 안내가 세부적으로 이어지는 브리핑에서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 주가 계속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근거가 있습니까? 우선은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일 집계 0시 기준을 봤을 때 한 367명, 그러니까 오후 집계가 한 번 남긴 했지만은 현재까지는 조금 일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천지 대구 교인들에 대한 확산이 많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검사가 한 95% 정도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제 확진세가 확 늘어나는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좀 줄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와중에 이제 지역에서 감염 사례, 집단 감염 사례가 이렇게 터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들에 대한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확진세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좀 잡힐 수 있느냐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지역이죠? 지금 산발적으로 집단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데 네. 어느 지역인지요? 일단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이제 분당 재생병원에서 확진자가 좀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지금 들어온 속보 중에서도 이제 2명이 추가적으로 확진이 돼서 13분으로 늘었는데 13명. 의료진 환자. 그러니까 두 분은 또 이제 퇴원하셨던 분이라고 해요. 이분들은 네. 이제 같은 병동 8층에 계셨던 분이고 이런 수도권에 또 사례가 있고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북 지역의 봉화 푸른 요양원이라든지 네네. 청도 뭐 대남병원은 뭐 있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요양원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대구의 임대 아파트에서도 신천지 교인 다수가 동시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또 감염 사례가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줌바 댄스 수업과 관련된 네네. 분들에 대한 확진 그렇죠. 사례가 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서 이런 지역에서 높아지고 있는 양상을 어떻게 좀 관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방역 당국이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한 분당 재생병원의 경우에는 국민 안심병원이었는데 이곳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13명이 나왔으면 안심병원도 안심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사실은 안심병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우려를 좀 하지 않고 일반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었는데 네. 확진자가 나와버렸죠. 다만 이제 지금 이제 방역 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동선이 과연 겹쳤느냐예요. 무슨 말이냐면 호흡기 관련 치료와 진료를 받는 분과 받지 않는 분들을 분리해서 별도로 진료하는 곳이 안심병원인데 만약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지만 이거를 잘 관리를 해서 동선이 겹치지 않았다. 네. 이런 한 병동이다. 이러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사망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60대 이상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기저질환이 없이도 숨지는 사례들이 좀 나왔어요. 네. 어떤 경우였죠? 그러니까 밤사이에도 이제 6분이 늘어서 안타깝게 네. 사망자가 50명으로 늘어났는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70대 남녀 2분 중에서 기저질환이 없던 분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나와서 이게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상황이 악화된 건지 보건당국이 한번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경증에 입소한 생활치료센터에서도 모니터링이 좀 더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 방안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내일 들어보시죠. 오부제 본격 시행에 앞서서 일부 보완 방안을 발표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일요일 이렇게 오전에 공지를 하고 브리핑하게 돼서 불편함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스크 수급 TF에서 이 오부제 시행 등 본격 시행 등 여건을 점검하고 일부 보완 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급 안정화 대책의 내용이 일부 좀 수정되고 추가될 내용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보완 방안입니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구축 이후에 며칠간의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이후에 일평균 1,000만 장 이상 생산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초기보다 마스크의 공급량은 2배 확대되었습니다. 3월 6일 본격적으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개시하기 전에 일종의 시험 운영 기간이 첫날인 3월 6일 날 571만 개 약국에 공급을 했고 약국 등 공적 마스크 726만 개를 3월 6일 당일에 공급했습니다. 그 밑에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 의료기관 등 배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약국이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가입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만 현장 점검 결과 일부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대부분 약국에서 정상 작동하였으나 일부 소수 약국에서는 개별적인 사정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시스템이 아직까지 활용이 좀 저조한 그런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대리구매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재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대리구매를 허용하고 있어 어린이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포장과 관련하여 통상 5매씩 묶음 포장이 되어 있어서 개봉 후에 2매씩 소분하고 판매가 필요한데 혹시 그 과정에서 마스크 오염 등 위생 문제가 우려된다는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기타 심사평가원의 시스템 속도가 다소 느리다는 평가도 있었고 혼자 내지 두 분이 근무하시는 약국은 시스템 입력 등의 관련 업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그런 어려움도 호소되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스크 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초기인 경과기간 금, 토, 일 경과일 동안에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많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보완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리구매 범위 확대입니다. 대리구매 확대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린이, 어르신의 마스크 구매 편의를 제고하도록 대리구매 범위를 일부 확대하겠습니다.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포함 그 이후에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 그리고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입니다. 참고로 장애인들은 이미 발표된 수급 안정화 대책 3월 5일 날에 따라서 대리구매 대상자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리구매 방식입니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대리구매자가 되겠습니다. 동거인이 대리구매 대상자, 이 경우에는 어린이와 어르신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오부제 해당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되는 요일에 부모가 아이 대신 나와서 대리구매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리구매가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대체로 10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날짜에 따라서 만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들도 대체로 80세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만으로 하지 않고 생년으로 하지 만으로 하지 않고 2010년, 40년은 약국에 그래도 최대한 간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2010년 포함, 1940년 포함 이렇게 기준을 설정했다는 것이고요. 이 어린이나 어르신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니고 동거인이 가서 대리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 나가신 대리구매자 기준 그 날짜에 월요일 날 어머님이 나가셨는데 아이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있겠죠. 근데 수요일 목요일에 해당되는 아이 거를 월요일 날 어머님이 가셔서 한꺼번에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해당되는 수요일, 목요일 아니면 어르신이 해당하는 그 요일에 아이 대신 또는 어르신 대신 다른 분들이 가서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어머니나 아버님 누구든 동거인이 기준일에 가서 본인이 대리 구매할 그 사람의 요일제까지 허물고 그 요일제까지 한꺼번에 다 수령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리 구매에 직접 가기가 아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아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불편을 해소하는 거지 이게 이제 요일제 자체가 허물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지참 서류는 대리 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장기요양 인증서입니다.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경우에는 동거 그 한 가구에 같이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합니다. 시행 시기는 3월 9일 월요일부터 이런 확대된 대리구매를 허용하겠습니다. 다만 우체국과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현행처럼 1인 1매만 판매 가능합니다. 마스크 간이 소포장 직원입니다. 판매 편의와 소분, 판매 시의 위생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 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 최대한 신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소분 포장 용지를 지금 발주를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으로 공장에서 배송된 여러 장이 들어있는 마스크를 다시 2장씩 소분 재포장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때 보통은 이제 자정 이전에 입고된 물량을 그 다음 날 9시까지 이제 배송을 완료하려면 새벽 시간에 이 소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대에 이제 그 인력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국방부에서 그 해당 그 물류센터에 군 인력을 지원해서 소분 작업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9일 본격 시행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국민적인 배려와 상호간의 양보를 통해서 원활히 작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수급에 여유가 발생할 경우 증산이 좀 지금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매 제한을 완화하고 대리구매 범위를 추가 확대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보완 방안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마스크 생산 인센티브 도입입니다. 현황 및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일, 야간, 주말 생산 시에는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마스크 생산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평일에는 인센티브 내용입니다. 평일에는 지난주 평일 평균 생산량을 초과분에 대해서 단가를 50원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주 약 120만 장 정도의 추가 생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말의 경우에는 주말 당일의 생산량 전체에 대해서 50원 단가를 인상합니다. 이 경우에는 특히 토요일, 일요일 날 주말 생산량이 평일보다 부족합니다만 매주 약 1,200만 장 추가 생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마스크 수입 원활화 방안입니다. 현황 및 애로사항은 의료기관 구호용의 경우에만 허가 없이 마스크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비상업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까지도 허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민간분이 이제 20%로 축소됩니다. 민간에 자율적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그리고 이제 공적 메인 물량이 80%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제 마스크 사정도 이제 녹록치가 않아서 이런 요구가 많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 수입허가 관련입니다. 품목 허가 절차 없이 수입할 수 있는 수입 요건 확인 면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구호용 마스크만 여기에 해당합니다만 앞으로는 기업이 종업원용으로 자체 사용하거나 기부하는 목적의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겠습니다. 관세청 수입 통관. 네, 지금까지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마스크 오부제 시행에 맞춰서 내일부터는 대리 수령하는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10세 이하 어린이, 80세 이상 어르신을 대신해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휴일인 오늘 한낮에 포근하겠습니다.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 17도, 광주는 1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11도가량 크게 오르겠는데요. 날은 포근하지만 수도권과 충남은 미세먼지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오늘 종일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아침에 짙게 꼈던 안개는 현재는 옅어진 상태고요. 이 안개가 거치고 나면 전국에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강릉이 15도, 전주가 18도, 부산 16도로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과 제주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제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사이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번 주말은 특히나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 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은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